혼자서 하기에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도움을 받으면은 제일 좋겠지만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뭐 합의금을 근데 5천만 원을 받고 싶은데 나한테 합의금을 뭐 500만 원 제시하면서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변호사를 선임해 오고 하면서 나한테 합의금 500만 원 제시한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해주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상은 이 사람들이 합의금을 500만 원밖에 제시 못하는 사람들은 합의금 500만 원 제시하면서 변호사비로 5천만 원 주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변호사도 겨우 뭐 300만 원, 500만 원 주고 사정사정해서 선임해갖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일 텐데 어쨌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 도움이 상당히 필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합의를 대신 해주진 않잖아요. 성범죄에서 피해자한테 연락하기 어려우니까 변호사가 대신 연락해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호사가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사정하고 해서 합의를 받아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하는 거는 2차 가해라고 못하게 하지만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편지를 쓴다든지 그런 방법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방법 자체를 알려주는 차원에서도 변호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억울한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변호사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내가 진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사건을 접근을 해야 되고 라는 그 부분 판단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변명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사실 내 진술에 좀 신빙성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감형되는 사유의 한 60-70%가 진심 어린 반성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반성문도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에 양형 이유 해가지고 상당히 재질이 안 좋은 점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중하다 하겠지만 반면에 뭐 합의한 점, 뭐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런 점을 봐서 유리한 그 정상 자료 참작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 그냥 반성문 하나만 내면은 반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법원에서 쓸 때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쓰는 거 한 줄 쓰는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성문 쓴다고 해서 뭐 징역 3년 나올 게 2년 나오고 반성문 안 썼다고 해서 뭐 4년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문은 뭐 100장, 200장을 쓸 필요는 없지만은 한 문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 번 이상 내는 게 맞죠. 내가 자백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성문을 잘 쓸 경우에 그 판단을 하는 판사님들도 사람인데 그걸 보고 정말 감동적이게 써져 있으면은 그게 사실 넘어갈 수밖에 없죠. 넘어가는 게 원래 일반적으로 징역 5년 해야 되는 사람을 반성문을 정말 잘 써가지고 뭐 징역 3년, 2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은 그래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이지 이게 뭐 반성문을 뭐 많이 쓴다고 해서 감형이 많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또 뭐 계속 매일 반성문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약간의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되죠. 이렇게 열심히 반성하는구나라는 차원에서는. 요즘에는 뭐 반성문 쓰는 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누가 뭐 써주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오히려 본인이 본인 마음에서 쓰는 게 더 진솔하게 다가가긴 해요. 딱 보면은 이게 변호사가 쓴 건지 본인이 쓴 건지 압니다. 제가 보기엔 딱 그래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반성문을 수정을 해주는 경우는 있어요. 반성문은 본인이 당연히 쓰는데 본인이 쓴 반성문을 보고 그 쓸데없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까지 하면 이거는 반성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도 좋아하지 않았냐 이렇게. 그렇죠. 네가 먼저 나한테 유혹을 하지 않았냐 뭐 이런 말이라든지 그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판단을 딱 했을 대부분의 그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이 같은 동료 사이고 지인 사이고 하는 경우에는 서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들도.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내가 억울하니까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백하고 잘못했다라고 빌고 합의하는 게 낫느냐라는 그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변호사들의 역할이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들한테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절대 무죄가 안 나옵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 자백을 할 때도 내가 뭐 다 이렇게 때리고 뭐 이렇게 칼로 위협하고 막 그런 것까지 자백하라는 게 아니고 범죄 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술 자체는 내가 한 것만 딱 진술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한 것만 놓고 보면은 나는 이거는 강간죄가 아닌 것 같은데 억울하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변호사들이 보기에 아니면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이 보기에 이거는 유죄가 맞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서 오판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망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선고받아야 될 사건이 있는데요. 준강간 미수인데요. 남녀 둘이서 같이 놀다가 같이 모텔에 가서 또 술 먹다가 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싫어라고 해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살짝 자고 있을 때 건드려가지고 준강간이 되는 거고 안 했기 때문에 미수가 되는데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이 나왔어요. 합의가 안 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그 말은 재판부에서 보기에도 너 좀 약간 불쌍해 보인다. 불쌍해 보니까 기회를 줄 테니까 합의하고 와라라는 뜻이거든요. 합의하면 집행유예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한 경우는 아까 그 합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판단을 할 때 부인을 하면 함부로 합의를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인정하는 거니까.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근데 제가 한 사건은 부인을 하면서 합의를 한 경우가 있어요. 강제추행이었는데요. 그냥 사무실 같은 데서 지나가다가 엉덩이 쪽을 이렇게 스쳤는데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난 절대 일부러 만진 거 아닙니다 라고 끝까지 부인을 했는데, 그렇지만 합의는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네가 절대 강제추행을 안 했는데 합의를 하겠다는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수사기관한테 설명을 잘 해야죠.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수사관님도 아니면 검사님도 아시잖아요. 요즘에 이 아주 좀 경미해 보이는 강제추행이지만은 이거 유죄 판결을 하면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런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피해자가 기분 나빴다라고 하니까 합의는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잘 돼서 기소유예 받았어요. 합의해서.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거네. 예. 제가 검사님한테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우리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의는 하겠습니다. 합의서 내고 나서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인정하는 순간 나는 사실 성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근데 끝까지 검사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끝까지 이렇게 정말 우리는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담당 검사님이나 판사님에 따라서 합의서가 들어가더라도 부인하고 있으면 합의서 효력 인정 안 해버리고 그냥 그대로 세게 처벌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괘씸하다고 봐버리면은. 괘씸하게 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러한 게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직접 검사실까지 찾아갔는데, 검사님께서는 형식적으로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